여러분은 기가 허하고 몸에 힘이 없을 때 무엇을 드시나요? 뜨끈한 고기 국물이나 영양제를 찾으시겠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은 단연 인삼이었습니다. 인삼은 단순한 약재가 아닙니다. 귀한 손님에게 건네는 최고의 예물이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명약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서 나는 이 귀하디 귀한 인삼을 정작 조선 백성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외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국 황실은 조선 인삼을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부르며 웃돈을 얹어 사갔고, 일본 에도막부는 조선 통신사가 올 때마다 제발 인삼 좀 구해달라며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심지어 19세기 말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기록을 보면 미국 상인들조차 코리아 진생을 사기 위해 부산항까지 찾아왔을 정도니 조선 인삼은 그야말로 당시의 글로벌 명품이었던 겁니다. 조선은 환호했습니다. 인삼은 조선의 외교 무기이자 재정을 채워주는 효자 상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조 14년 3월 10일자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부사제 강유는 상소를 올려 천하의 보배로 금과 옥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금 한 푼의 가격은 겨우 돈 6전이지만 인삼 한 푼의 가격은 나삼이 4냥, 강삼이 1냥 4전으로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언급하며 인삼 가격의 폭등 패단을 지적했습니다. 인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니 가난한 민초들이 약으로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급기야 대전통편에서는 국가가 인삼을 전매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통제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정작 이 땅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인삼은 이름만 들어본 그림의 떡이 된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수백 년이 지난 2025년 오늘 대한민국 식탁 위에서 소름 돋게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밥이 없어서 못 팔고 라면은 역대 최고 수출액을 찍었다며 뉴스가 도배됩니다. 정부와 언론은 K푸드의 쾌거라며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안녕하신가요? 수출 대박이라는 화려한 축포 소리에 묻혀 정작 우리 밥상은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출 패러독스가 생겨난 겁니다. 오늘은 K푸드 열풍이라는 빛에 가려진 대한민국 식탁의 서늘한 그림자를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김치 수출액이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김치를 면역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라며 앞다퉈 수입해가고 있죠.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 노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돈의 논리일 뿐 우리가 먹는 양을 따져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김치를 수입해야만 하는 김치 부족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수입 김치는 다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누가 먹고 있을까요? 저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김치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식당 10곳 중 9곳은 식당 구석 아주 작고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모든 식당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식당이 이런 상황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영상. 흙탕물처럼 누런 수조 안에서 웬 중국인 남성이 알몸으로 들어가 담배를 꼬나물고 배추를 절이던 그 역겨운 장면 말입니다. 녹슨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퍼나르고 고춧가루에는 쥐떼가 들끓던 그 위생 상태. 우리는 분노했고 다시는 중국산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직장인들의 점심 밥상, 심지어 배달음식의 반찬통에는 국산보다 4배나 싼 중국산 김치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에서 농부들이 피땀 흘려 키운 그 좋은 A급 고랭지 배추와 태양볕에 말린 영양고춧가루, 신안 앞바다의 천일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당수가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출 블랙홀 현상입니다. 정부가 K푸드를 전략산업으로 밀어주면서 가장 질 좋고 깨끗한 재료들은 프리미엄 김치가 되어 뉴욕과 파리의 식탁으로 상납됩니다. 반면 치솟는 물가를 감당 못한 우리네 식탁은 정체불명의 고춧가루 범벅이 된 저가형 김치로 땜질대고 있는 것이죠. 이 기괴한 식탁의 양극화, 뉴요커는 강원도 청정배추를 씹고 정작 김치 종주국의 국민인 우리는 중국산 알몸 절인 배추를 먹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K푸드 세계화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비극이 비단 김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치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유명마트 트레이더 조스였습니다.
여기서 3달러 정도에 파는 한국산 냉동김밥이 틱톡을 타고 대박이 터져버린 겁니다. 미국인들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상의 맛이 난다며 오픈런을 하고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국위선양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터졌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김밥의 원료가 되는 마른 김을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내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김을 구하지 못한 동네 김밥집 사장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가격을 올렸고 마트 조미김 가격은 하룻밤새 20%가 뛰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때우기 무서워진다는 런치플레이션, 그 주범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K푸드의 수출 대박이었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대기업들의 내수 차별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라면, 똑같은 과자인데 왜 바다만 건너가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걸까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파는 한국 라면은 건더기가 듬뿍 들어있고 국물도 진한데 한국 마트에서 파는 내수용은 건더기가 보일 듯 말 듯 부실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해외 판매가가 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기업들은 현지 입맛에 맞춘 현지화 전략이다, 유통구조가 다르다며 변명하지만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인은 그저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먹어보고 평가해주는 테스트용 호갱이고 진짜 좋은 물건과 서비스는 해외 고객님들에게 바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 과연 틀린 말일까요? 가공식품 만족도가 4년 연속 바닥을 치는 건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농산물 쪽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딸기랑 샤인머스켓이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난리입니다. 돈이 된다니까 전국의 농가들이 너도나도 비닐하우스를 짓고 과일을 심습니다. 문제는 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딸기 심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원래 심겨있던 무, 배추, 양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돈 되는 수출 작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작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 농산물의 생산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K딸기 파티가 열릴 때 한국 주부들은 마트에서 양파 한 망 집어들기가 무서워 손을 떨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게 정상일까요? 혹자는 그래도 수출해서 외바 벌어오면 나라 경제 살고 좋은 거 아니냐거나 시장 논리인데 어쩌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식을 수출에 의존했던 나라들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소름 돋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안데스의 비극, 퀴노아의 저주입니다. 몇 년 전 서구권에서 슈퍼푸드 열풍이 불며 페루의 곡물 퀴노아 가격이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페루 농부들은 돈방석에 앉았을까요? 아닙니다. 퀴노아가 너무 비싸지니 정작 페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식이었던 퀴노아를 팔아치우고 그 판돈으로 싸구려 수입 밀가루와 콜라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건강했던 페루 식탁은 박살이 났고 국민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최고급 김치를 수출하고 중국산 김치를 먹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둘째, 멕시코의 데킬라 배신입니다. 전 세계가 데킬라 술에 열광하자 멕시코 농부들은 옥수수밭을 싹 밀어버리고 데킬라 원료인 아가베 선인장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옥수수의 종주국인 멕시코가 정작 먹을 옥수수가 없어서 미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해 먹는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돈 되는 딸기 심느라 배추밭을 갈아엎는 한국 농촌의 풍경, 그 미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셋째, 일본과 노르웨이의 설거지론입니다. 일본에서 잡히는 최상급 참치는 누가 먹을까요? 일본 서민이 아닙니다. 중국과 홍콩의 부자들이 웃돈을 주고 다 가져갑니다. 일본 서민들은 그들이 남긴 냉동이나 저급 부위를 먹습니다. 노르웨이 연어는 또 어떻습니까? 수출이 잘 될 땐 자국민도 비싸게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수출길이 막히고 재고가 썩어나갈 때가 되어서야 자국민에게 싸게 풉니다. 즉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내수 소비자란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설거지 담당으로 전락한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밥상은, 아니 여러분의 밥상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우리도 전 세계가 즐기는 K푸드 파티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출 실적이라는 숫자에 취해 정작 내 새끼 밥그릇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는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글로벌 성공, 물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맛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성적표 뒷면에 붙어있는 내수 식탁의 빈곤하라는 냉혹한 청구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뉴욕과 파리의 미식가들이 우리의 A급 배추와 김으로 만든 요리를 즐기며 원더풀 코리아를 외치는 그 파티가 끝난 뒤 정작 그 음식을 만들어낸 종주국 국민들의 식탁 위에 남은 것이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 정체불명의 싸구려 통조림,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재료뿐이라면 도대체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남의 나라 사람 입맛 맞추느라 내 나라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거나 질 낮은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국가적 모순입니다. 안데스의 농부가 퀴노아를 잃고 멕시코가 옥수수를 잃었듯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김치를 잃고 김을 잃고 마침내 우리의 밥상 주권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출 대박이라는 환호성에 취해 있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식탁의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